유형 8번 도로망의 경우에 볼까요? 이게 남은 거 경우의 수 문제들이 조금 아이디어나 원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필기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도로망도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좀 이게 귀찮은 것들이 아무래도. 자, 1487번. 자, 그림은 네 도시 A, B, C, D 사이의 도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로 갈 때 B 도시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뭐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뭐 A에서 D로 갈 때 B 거치라고 했으니까 케이스가 A에서 B 갔다가 D 갈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다 고배법칙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A에서 B 가는 거는 세 가지. 거기 다 숫자를 써놔. 3, 그 다음 3, 2, 2, 2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 가는 거 세 가지, B에서 D 가는 거 세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그리고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가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가는 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88번을 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좀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거 다 길이거든요 거기. 자 A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예요. 가운데로도 갈 수 있고. 3. 밑에 있는 1488번. 이해됐어? 왜 세 가지인지 알겠어? 여기 세 가지잖아. 일로 하나, 그 다음 일로 둘, 일로 셋,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통과하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5개. 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가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5개. 써놔. 그럼 맨 마지막은 몇 개? 네, 그럼 3 곱하기 5 곱하기 7 하시면 됩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좀 얘기해. 1492번.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도로 D와 E는 화살표 방향으로 일방 통행만 되고 그 외 도로는 양쪽 방향으로 통행이 된다고 한다.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를 거쳐 도서관까지 갔다가 다시 학교를 거쳐 집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문제도 있다고. 자, 일단은 집에서 학교 거쳐서 도서관 갔다가 학교 거쳐서 돌아오는 방법인데 일단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왜냐면 길로는 돌아오는 길이니까 못 가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로 오는 건 몇 가지? 3개. 그리고 학교에서 집 가는 건 몇 개? 24가지. 간단하네. 말만 이상해. 이제 경우의 수에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 약수의 개수도 마찬가지 상식으로 좀 가져가세요. 위에 올라가서 밑줄. 자, 유형 9번 약수의 개수.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좀 외우세요. 자연수 n을 소인수분해해가지고 p의 m제곱, q의 n제곱, r의 l제곱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자 밑줄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있는 m, n, l에다가 다 1씩 더한 걸 곱하시면 됩니다. 밑줄 지인이 거 밑줄 쳐. 254쪽에 유형 9번 맨 위쪽에 밑줄 잘 쳤나요?
그리고 양의학수의 총합도 밑줄 쳐놔. 양의학수의 총합은 1 플러스 P의 1제곱 P의 제곱 P의 M제곱 곱하기 1 플러스 Q의 1제곱 Q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R의 1제곱 R의 1제곱까지. 정리 잘했네. 뭐 원리는 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이게 배우면서 이제 배웠긴 했는데 굳이 뭐 원리까지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방법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총합을 잘 물어보진 않아요. 1493번. 자연수 720의 양의학수 값을 구하라. 그럼 소인수분해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소인수분해 할 때도 뭐 맨날 이게 그 초딩처럼 그렇게 맨날 니은 그려가지고 하지 말고 720은 이제 36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놓으면은 얘네는 그냥 6의 제곱이니까 2 2개 3 2개 하고 얘는 20이니까 2 2개 5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2 4개 3 2개 5 하나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뭐 니은 계속 그리면서 막 2 몇 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공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4 더하기 1 2 더하기 1 여기도 1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 그래서 5 3 2 하면은 정답은 30을. 약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시면은 별거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1499번으로 가보죠. 자 300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300부터 이제 정리해보죠. 3이 3 곱하기 100인데 100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n이니까 전부 다 n이 들어갑니다. 3n, 2의 2n, 5의 2n. 자, 의 약수 중 1의 자릿수가 5인 것의 개수가 40일 때 이건 약수를 진짜 딱 찾아야 되는 건데 1의 자릿수가 5인 것의 개수가 40이래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1의 자릿수가 5인 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 약수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300만 해봐도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만 해봐도 이거 약수들 중에 뭐 2나 4 같은 것도 있고 3도 있지만 일단은 5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15도 있겠고 이런 애들인데 이렇게 1의 자리가 5인 애들만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겠죠? 그쵸. 5의 배수겠죠. 5의 배수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약수 중에서 1의 자리가 5인 애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2는 제외하셔야 돼요. 2가 들어가면은 5가 사라지니까 0이 돼버리죠. 약수 중에 2는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3의 n제곱과 5와 5의 2n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수의 개수만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5가 없으면은 사의 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빼야 돼? 우리가 3n의 약수의 개수를 빼면은 우리가 찾는 1의 자리가 5인 게 나옵니다. 적어놓을까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부터 좀 해봐. 이게 약수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그냥 무작정 n도 모르니까 찾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좀 나타내고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약수의 개수 찾으려면은 그냥 대부분 다 5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5가 최소 하나는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렵게 느끼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2는 제외했으니까 얘는 빠지고요. 그러면은 5를 먼저 하나 뽑아 놓는 거예요. 5를 먼저 뽑아 놓고 그러면은 3은 n개 있고 5는 2n 말개 있잖아요. 이게 약수의 개수를 쓰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야? 무조건 1의 자리가 5인 말.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 약수의 개수 그냥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 어떻게 되겠어? 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 개 얼마? 40. 그러면은 n 플러스 1에다가 2n 곱한 게
그냥 n 곱하기 n 플러스 1 얼마니까 20이니까 그럼 n 얼마예요? 4. 이게 다른 것들 좀 풀어보면서 좀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약수 중에서 뭐 5의 배수를 찾아라,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아라라고 나오면은 항상 걔를 하나 갖고 있으면 돼. 약수의 개수가 좀 특이하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잘 체크해보고 다른 유형도 한번 천천히 풀고 이해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 유형 10번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요것도 헷갈리니까 잘 체크하고 절대 까먹지 마세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일단은 위에서 올라가서 또 밑줄 쳐볼게요. 지불 방법의 수. 자, A1짜리 동전 A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밑줄 A 플러스 1까지. A1짜리 동전 A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A 플러스 1까지. 왜? 안 낼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0개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2번 A1짜리 동전 A개, B1짜리 동전 B개, C1짜리 동전 C개가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게 공식이야. 밑줄 쳐.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1 빼기 1. 거기서 빼기 1은 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공식 잘 외워놔. 지불 방법의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 금액의 수는요. 자, 화폐 단위가 큰 돈을 화폐 단위가 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는 밑줄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똑같은데, 하지만 이게 화폐 단위가 환산할 수 있는 경우가 밑줄 쳐놓고 겹치는 금액이 생길 때 쓰세요. 겹치는 금액이 생길 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한 장 있고 5,000원짜리 두 장이 있으면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5,000원짜리 두 장으로 10,0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겹치는 금액이 생길 땐 밑줄 화폐 단위가 작은 돈으로 환산하여 우리가 겹치는 환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불 방법은 지불 금액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일단 1500번은 그냥 지불 방법 물어봤어요. 밑줄 쳐놔. 지불 금액이네요. 자, 근데 보세요.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는 겹치는 금액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왜냐면 100원짜리로 500원을 만들 수가 없고 10원짜리로도 100원짜리 만들 수 없어. 밑줄 치세요. 만들 수 있는 금액, 이게 지불 금액의 수가 결국 겹치는 금액이 없으니까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지불 방법의 수랑 똑같은 거야. 써서. 이유는 겹치는 금액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겹치는 금액이라는 거는 그 동전을 쌓아서 다음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은 간단하게 그냥 원래 있던 500원짜리 동전 1개니까 1 플러스 1, 100원짜리 동전 3개니까 3 플러스 1,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4개니까 4 플러스 1 하고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59 쓰면 되나요? 별거 없죠. 59 아닌데 5, 4, 20, 40, 30. 겹치는 금액이 있을 때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뒤로 넘어가 볼래요? 음, 1503번 한번 보세요. 1504번은 이제 미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아니다. 1504번 보세요. 두 개 다 물어보는 거. 자, 1,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X장, 만원짜리 2장 또는 전부를 일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59라고 했습니다. 공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3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이게 지불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그게 59. 6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4 나왔고 여기 3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X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X4 써놓고. 자, 그때 지불 금액은요. 자, 지불 금액은 아까 얘기했지만 겹치는 금액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줘야 돼요. 바꿔야 돼. 자, 근데 어때? 겹쳐 안 겹쳐?
겹쳐요. 뭐가 뭘로 겹쳐? 5,000원짜리로 10,000원을 만들 수 있잖아. 5,000원 4장이나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불 금액 방법을 할 때는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 몇 개를? 10,000원짜리 2개를 5,000원짜리 몇 개로? 4개로 거스르는 거.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5,000원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야? 8개 생기고 그 다음 1,000원짜리 몇 개? 3개 생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1,000원짜리도 5개 이상이면은 또 거슬러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안 겹치니까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8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빼기 1까지. 그럼 35가지가 정답입니다. 이제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은 이렇게 정리됐나요? 나중에 바보같이 어버버 하지 말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정확하게 알아놔. 여러분 이거 뒷부분 그 뭔가 좀 나중에 뭔가 공부할 것 같죠? 2달 뒤면 이걸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기말 준비해야 돼. 아직 중간도 아닌데 무슨 기말 얘기 하나요? 그 기말을 공부하려면 중간을 잘 보셔야 돼요. 중간 개망하면 기말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동안 희망만 너무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아니야? 희망을 심어준 적이 없었나 내가? 여기 잘한다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전달해서 수업해주는 거는 딱 이번 주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달 다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들어있겠죠? 때리면 나오네. 머리를 때리면 나오네. 자, 유형 12번 볼게요. 도형을 색칠한 거. 자, 색칠도 조금 이제 좀 제가 짜증납니다. 이게 문제들이. 왜냐면은 그냥 무작정 그냥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색칠. 최단거리 안 했군요. 최단거리는 더하기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 최단거리 혹시 안 해본 사람들은 거기 유형 12번 위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격자 모양의 길에서 A부터 C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의 수가 M이고 D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N이면은 우리가 그 두 개 더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밑에 그 그림 보세요. 자, 거기 숫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 4칸짜리 정사각형? 세로로 11 써 있고 가로로 밑에 11 써 있죠. 그랬을 때 둘이 더해서 2, 3, 3, 6 되는 거 보이세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럽게 못해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냥 1505번처럼 그냥 세는 방법이 있고 1507번처럼 뭔가 좀 조건을 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1505번 한번 보고 가죠. 한번 여러분들이 숫자로 잘 써봐. 자, 출발은 A에서 해가지고 B까지 갑니다. 제가 숫자 쓰는 거 잘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하세요. 자, 일단 1인데 자, 원리 설명해 줄게요. 그냥 A에서 출발해서 1로 가려면 그 길 하나밖에 없으면 1이야. 여기도 1로 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 1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 1입니다. 다 1 쓰세요. 여기도 1로 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 1인데 자, 여기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렇게 올 때 결국 여기에서 오는 방법과 여기에서 오는 방법을 더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헷갈리지 마세요. 대각선으로 쓰는지 어디로 쓰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로 오는 방법은 이쪽으로 돌 수 있고 이쪽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는 길이 3인 이유가 1개, 2개, 3개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세면 안 돼요. 이렇게 더하기를 해야지. 그럼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얼마? 1로 오는 건 뭐밖에 없어? 1로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위에 얼마야? 3이잖아. 그럼 3밖에 못 와. 이게 중요한 거.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 7이야.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거밖에 없어. 여기 얼마? 이렇게. 됐습니까? 적어놓.
150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일부 교차로 PQ 지점이 공사로 인해 네요. 자, 거기 공사 지점 보이시죠? 공사 지점은 우리가 지날 수가 없죠.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문제로 뭐 PQ에서 뭐 우회전밖에 안 된다, 좌회전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자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PQ 지점을 지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거길 지날 수 없다라는 건 여기 네모칸 박스 쳐놔. 이 길 자체를 못 간다라는 얘기야. 이 안쪽에 있는 길.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아버려. 여기 못 들어가. 못 지나간다. P랑 Q를 기점으로 네모칸 박스를 그리세요. 거기 안쪽 길은 못 들어가요. 그 길로 들어가면은 P를 지나가야 되잖아. Q랑. 뭔 말인지 알겠어? 써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또 불러봐. 일단 기본을 깔아. 1, 1, 1, 1, 1, 1, 1, 1. 여기 못 지나가니까 필요 없고. 자, 하나씩 또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얼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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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여기 여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예요? 10. 여기 끝밖에 없잖아. 자, 잘 보세요. 또 여기 얼마예요? 11. 그 다음 여기도 얼마? 그 다음 여기는 얼마? 여기 얼마? 25. 얼마? 하면 돼. 몇 번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네. 자, 그 다음에 색칠. 색칠이 사실 이제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뭐 노말까지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일 뭐 기준이 그림을 적당한 걸 주네. 1508번. 그림과 같은 4개 영역에 A, B, C, D를 서로 다른 4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하는데, 일단 색칠할 때 제일 그 많이 겹치는 넓은 부분을 먼저 칠하는 게 좋지. 당연히 A부터 칠합시다.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에는 몇 가지? 3개. 왜냐면 A 칠한 거 못 칠하니까요. 그 다음에 C에는 몇 가지? 2개. 왜냐면 A, B에 칠한 거 못 칠하니까. 그다음 D에는 몇 가지? 아니, C랑 A에 칠한 거 못 칠하니까 2개죠. 곱하면 끝나죠. 이런 건 쉬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저기에 있는 저 1513번 저 따구로 생긴 거나 1512, 1511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가 다 비슷비슷해요. (1512번을) 먼저 보죠. 1512가 제일 뭐 유명한 문제라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의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 항상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색깔 개수만 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당연히 어디부터 먼저 칠해야 돼요? C부터 칠해. C에 칠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특이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면 A는 누구랑 인접해? E랑 인접하지 않죠. B는 D랑 인접하지 않죠. 이렇게 인접하지 않는 게 두 쌍이 있을 때 써놔. 이웃하지 않는 곳이 두 쌍 있을 때는 항상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 분류? 첫 번째, A, E가 같은 색일 때랑 A, E가 다른 색일 때를 항상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뭐였냐? 바로 이렇게 인접한 영역이 두 쌍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인접하지 않은. 그러면은 위에 있는 1511번도 사실 인접하지 않는 게 AC가 인접하지 않고 BD가 인접하지 않으니까 51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얘 이렇게 풀어야 돼. 1508번처럼 그냥 뇌 빼고 풀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A랑 E랑 같은 색을 칠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A, B, D 이렇게 이제 써놓고 여기에 몇 개의 색을 올 수 있는지 보죠. 자, A랑 E에 같은 색 칠하는데요. 그럼 내가 일단 C에 하나 칠했으니까 나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그러면은 얘는 C는 다 인접하니까 이제 같은 색 칠하고요. 그럼 A에는 4가지 칠할 수 있고요. 근데 A랑 E에 같은 색 칠한다며 그럼 E에는 무조건 무슨 색이 들어가? A 색 칠한 색이 들어가니 여기는 A가 칠한 거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B에는 몇 가지 색 쓸 수 있습니까? A랑 E에 같은 색이 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면은 B에는 3개, D에는 네 3개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36까지 나와요. 자 요번에 A랑 E에 다른 색을 칠했을 때 생각해보야. 자 A에 들어가는 색깔 4가지. 그 다음 당연히 E에 들어가는 색깔은 A에 칠한 거 말고 3가지가 됩니다. 써놓으시고 A랑 E랑 다른 색 칠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A, C, E가 색깔이 모두 다 어때? 다르죠. 그러면은 B랑 D에 들어간 색깔 몇 가지? 그렇지. 뭐 계산 방법이 다르잖아 위에 아래가. 완전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이 두 개가. 48가지. 더하면 84가지. 이거는 외우세요. 84. 위에 있는 11번 정답도 84야. 똑같은 문제라서. 알겠지? 이 84는 외우시면 더 좋아요. 항상 나오는 문제라서. 그리고 우리는 앞에 5가지 곱하니까 정답은 3, 8, 420까지. 이게 색칠하는 문제입니다. 괜찮나요? 자, 경우에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열 조합 보도록 하죠. 경우의 수는 뭐 방금 전에 풀었던 뭐 길찾기 문제라든지 뭐 지불하는 경우의 수, 색칠하는 거 조금 이제 특이한 유형들을 그냥 특이하게 배우는 방법만 좀 알면 됐는데 순열 조합은 그렇진 않습니다. 순열 조합은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들이 다 있고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열 조합은 좀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개념들도 까먹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볼까요, 여러분? 자, 순열의 정의부터 천천히 또 밑줄식으로 필기하면서 가볼게요. 자, 순열의 정의. 자, 밑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거 좀 제발 외웁시다, 여러분. 순열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순열이요? 그냥 순열이요. 이러지 말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자, 하고 기호로는 NPR이라고 쓸 겁니다. NPR. 순열은 P. NPR. 자, 순열의 계산 공식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순열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사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맨날 문제 풀었지. 5명 ABCD가 있을 때 반장하고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 뽑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회장 뽑는 거 5가지, 부회장 뽑는 거 4가지 그냥 곱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순열이라고 배운 거예요. 저기 순열이었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배웠는데 이제 조금 더 문자화 시켜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NPR은 N부터 1씩 줄어들면서 R개 곱한 겁니다. 거기 맨 뒤에 N마 R 플러스 1 동그라미 쳐놔. 이제 순열 쓸 때 이 마지막에 뭐 오는지 외워서 얘기해. 그럼 맨 마지막은 왜 N마 R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거니까. R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R개를 곱하는 거야. R개 동그라미 쳐놓고.
n마을 플러스 1 동그라미 쳐놓고 r개 동그라미 쳐놓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알았는데 오른쪽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밑줄 n의 계승. 조그만 글씨 봐. 밑줄 쳐. 1부터 n까지 곱한 걸 n의 계승. 우리는 계승이란 표현 말고 뭘로 쓰죠? 팩토리얼 쓰세요. 팩토리얼. 그리고 부를 때 이제 팩 정도로만 부를게요. 뭐 팩토리얼 다 발음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n팩, 1팩, 2팩, 3팩, 4팩, 5팩 부를 겁니다. 그래서 n팩은 n부터 1까지 곱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팩토리얼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2번 순열 계산법 동그라미 1번. 우리가 n부터 n마r 플러스 1까지 곱한 건 사실은 n부터 1까지 곱한 n팩을 n마r부터 1까지 곱한 n마r팩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값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네모칸 쳐놔. 이게 NPR 공식인 거야. 그래서 NPR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공식을 쓸 일은 많이 없는데 왜냐면 증명할 때 이외에는 거의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외워놓으세요. n마r팩 분의 n팩.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이제 2번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전체를 1열로 배열하는 방법. 밑줄 전체를 1열로 배열하고 5명 1열로 배열해라 5팩. 그 다음에 뭐 6명 1열로 배열해라 6팩. 그럼 이제 npn인데 그건 결국 n팩과 똑같다. 체크해서 npn은 n팩. 자, 그리고 3번 np0은 1, 0팩은 1로 정의한다. 정의는 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이야. 앞으로 np0은 1, m0팩은 1로 가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뭐 여기는 뭐 기본 문제들밖에 안 보이니까 바로 그냥 문제 하나씩 보고 넘어가요. 1528. 기본적인 거 잊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mp3이 뭐야 그래서? mp3 이거예요. 딱 보자마자 mp3 이거 바로 알아야. 플러스 3 곱하기 np2 는 5 곱하기 n 플러스 1p n 플러스 1 됐습니까? 써놓고 이런 것도 바보처럼 그냥 풀지 말고 뭐해 약분해. 근데 약분해도 돼? 내가 약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데 약분해도 돼? 이유가 뭐야? 자연스러워 나와 있잖아요. 약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n은 자연스니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은 n은 6번. 쉽죠? 자, 2번 순열의 수도 가볼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이게 순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체크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1529번 볼게요. 세 명의 학생 ABC가 분식집에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5가지 메뉴 중 각자 한 개씩 주문하려고 한다. 세 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할 공부의 수. 그럼 이런 것도 그냥 원래는 중학교 때는 ABC 해놓고 밑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썼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다른 학생 3명이 서로 다른 종류 분식집 메뉴 이제 5개가 이제 메뉴가 5개가 있는데 메뉴 5개를 ABC가 이제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한 다음에 ABC한테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P3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보여야 돼 이게 알겠지? 근데 P공식으로 연결이 잘 안 되면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꼭 이걸 P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순열 조합을 풀어보죠. 1536 봅시다.
자, 어떤 상점에서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된 2단 진열대에 상품을 배열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껌 3가지, 껌 3가지가 있네요. 껌은 이제 G1, G2, G3라고 하죠. 그리고 과자가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껌 3가지와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가 2가지가 있대요. 그럼 과자는 S1과 S2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걸 배열하고 싶은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를 따로따로 이제 구해야 되겠네요. 자, 가부터 볼게요. 자, 껌 3가지는 상단, 과자 2가지는 하단. 공식이 뭘까요? 그럼 과자끼리 자리 바꾸고 껌끼리 자리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예요? 300 곱하기 200. 이게 이미 나열이 수능에 있는 거야. 과자끼리 나열, 껌끼리 나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계산 까먹지 말고요. 5패까지는 외우고 있으세요. 다 외우고 있죠? 자, 나와보세요. 나가 좀 어려워. 헷갈릴 수 있으니 잘 봐. 과자 2가지와 껌 1가지는 상단에, 껌 2가지는 하단에 진열한대요. 요건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하단부터 채우시면 돼요. 하단은 그냥 뭐 하면 되니까? 하단은 껌 3개 중 2개를 하단에 배열하자. 그럼 뭐예요? 3P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은 애들은 그냥 위에 뭐 하면 돼?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면 돼. 곱하기 뭐 하면 돼? 3P 하시면 돼. 괜찮나요? 좀 다르지? 여기는 36까지. 그래서 정답은 바로바로 문제 식으로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순열은 이렇게 그냥 읽고 얘가 몇 P 몇이구나를 바로 알아내기만 하면 사실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그럼 또 어떤 문제들이 순열을 활용하는지 유형들을 쭉 살펴보죠. 유형 3번.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자, 1호 37.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근데 사실 이거는 순열을 쓰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그 방법 씁니다. 왜냐? 0 때문에 순열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도 5가지. 왜냐면 여기 쓴 것도 못 쓰니까 0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거를 순열로 갖다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어요. 2, 6, 300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 만들 때는 P 쓰지 말고 그냥 밑줄 쳐놓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인지 체크해서 풀자. 자, 1호 4, 3도 가볼게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똑같네요. 에서 서로 다른 넣어놓고 있죠. 자,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까지는 똑같은데 밑줄 1000의 자리의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큰 자연수. 100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큰 자연수를 찾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0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100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A라고 하고 1의 숫자를 B라고 하면은 무조건 A가 B보다 어때야 돼? 큰 거예요. 그렇죠? 써놓고. 사실 이거는 그 나중에 우리가 조합 좀 이따 조합 배울 텐데 그때 써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이게 조합이거든요. 조합은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해 주긴 할 텐데 혹시나 이해 안 되면 좀 이따 조합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내가 숫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죠. 그럼 6개 중에 2개를 그냥 선택을 하는 거야.
공식은 6C2거든요. 그리고 15인데 이건 좀 이따가 한번 복습하면서 체크하고 6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면은 걔네가 그냥 자연스럽게 큰 게 1000회짜리, 작은 게 1회짜리가 되는 거. 이해됐네?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조건 1000회짜리가 1회짜리보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이해됐네? 그럼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남은 두 자리는 몇 개 숫자 남아있죠? 그러면 4개 남아있죠? 4개 중에서 그냥 뭐 하면 돼? 2개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0회짜리 하는 거랑 1000회짜리랑 1회짜리 하는 거랑 100회짜리랑 10회짜리 하는 게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한글로 써놓을게요. 이제 남은 4개 중 2개 선택 후 나열.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조합을 안 쓰고도 풀 수 있긴 한데 조합을 안 쓰면 조금 지저분해져요 문제들이다. 저거 다 일일이 체크해봐야 될 수도 있고 막 A가 1이고 B가 0일 때 A가 2고 B가 0이고 1일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12 체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다음 180. 자, 자연수 만드는 것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자,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자, 이웃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이웃하는 거 혹시 좀 까먹은 사람들 위해 다시 한번 위에 개념 정리하고 가죠. 자,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다음과 순서를 구한다. 밑줄.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묶은 다음에 그걸 하나 취급하는 거, 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개 취급. 그냥 문자 한 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생각한 다음에 한 묶음 안에 이웃하는 것끼리 밑줄. 한 묶음 안에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 바꿔주는 경우를 구한다. 2개면 2팩, 3개면 3팩, 4개면 4팩인 겁니다. 그리고 둘이 곱하면 됩니다. 자, 1544 볼까요? 자, 여기 브라질 6개 있네요. 그때 BAL이 이웃한대요. 그럼 BAL을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럼 BAL 했으니까 RZI 남아있네요. 그럼 일단은 4팩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 취급이 됩니다. 곱하기 이렇게 자리 바뀌는 거 3팩.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1550번으로 내려볼래? 오른쪽. 자,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경우. 어렵습니다. 이웃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A,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또는 지난번에 배웠죠? 또는 뭐예요? 합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눕시다. 첫 번째 A랑 B가 이웃할 때 뭐야 이거? 문제 6개네 이거는? 문제가 바뀌었네. 뭐야? 어쩌라는 거야? 문제가 완전 다른 거네. 7개? CD 또는 CE? 재현이 문제 좀 바꿔야겠다. A부터 어디까지입니까? CD 이웃하거나 또는 CE 이웃하는 거?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이제 CD가 이웃할 때 그러면 CD 이웃하면은 CD가 한 묶음으로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몇 개 있어? 5개 있는 거. 그럼 이제 공식은 6팩 곱하기 2팩 하면 돼.
진짜 더럽게 크게 있네. 6팩이면 얼마죠? 720입니다. 곱하기 2 하면은 1440. 두 번째. C가 이웃할 때. C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600 곱하기 200이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또할 때 항상 지켜야 되는 게 뭐죠? 겹치는 겹치는 것을 제외하고. 세 번째 케이스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럼 질문. 여기서 겹치는 게 어떤 걸까요? CD가 맞아요. CD가 이웃할 텐데 여기서 또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CD랑 C 있으니까 이게 오류를 설명할게요.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서 뭘 빼면 CDE가 이웃할 때를 이제 빼니까 이거 CD 이웃할 때 공식 이건 쓰지 마. CD 이웃할 때는 그러면은 5팩 곱하기 3팩 이걸 빼가지고 하는데 이거 틀려요. 이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팩까지는 괜찮은데 3팩 하면 얘네 자리 바꾸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럼 CD 아니면은 BC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은 뭐 ECD 이렇게 있는데 잘 보세요. 자, CD가 이웃할 때인데 얘는 CD가 이웃할 때고 얘도 C가 이웃할 때니까 이거는 맞지. 근데 이런 애들 봐봐. 얘 말고 얘 봐봐. CD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만 이웃해? CD만 이웃해. 그리고 EC는 이웃해 안 해. 그럼 얘는 얘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문자가 이 C가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빼줘야 되는 거는 CD가 이웃할 때는 맞는데 언제 어떻게 이웃하는지도 정해줘야 돼. BCE로 이웃할 때랑 ECD로 이웃할 때만 빼야 돼. 이렇게 이 순서가 정해놓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써놔. 이미 이웃하는 형태가 결정된 거야. 이 형태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순서 고정이. 이것들만 겹치는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5팩 곱하기 2만 빼시면 돼요. 괜찮아요? 얘는 240인가요? 그래서 2880에서 240 그러면은 얼마? 1640 되겠죠. 안 나와요. 아무 색도? 아니요, 파란색 나와요. 상관없어. 자, 다음 넣어보죠. 자, 유형 5번에 별표 치시고요. 이웃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사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이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사건을 쓰진 않네요. 자, 첫 번째 밑줄.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나열한다. 밑줄.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나열한다. 그러니까 언급 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의 양끝과 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할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써놓으세요. 사이에 넣기입니다. 사이에 넣는 방법이야.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55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멕시코에서 문자를요 나열할 때 MXO가 이웃하지 않도록 밑줄 MXO가 이웃하지 않도록 됐나요? MXO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상관없는 애는 누구예요 그러면? EIC죠. 그럼 EIC부터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3팩부터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방법은요. 여기 EIC의 사이사이 공간과 양끝 공간을 하나씩 이제 확보를 해요. 이렇게. 다 공간이 있습니다. V표 쳐서 공간을 만들어요. 문자 3개면 공간 4개, 문자 5개면 공간 6개, 공간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럼 이 초록색 공간에다가 뭐를? MX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P3이 되는 겁니다. 쉽나요? 정리해놓으세요. 뭐 문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금방금방 풀리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의자 문제가 나옵니다. 56번, 57번 둘 다 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의자 문제가.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56번 읽어봐봐. 그림과 같이 의자 8개가 일렬로 놓여있다. 4명의 학생 A, B, C, D 모두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두 학생도 어느 두 학생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었어. 그럼 맨날 문제 풀 때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고 막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막 여기 앉혔다가 뭐 여기 앉히고 막 다 세면은 안 됩니다. 못 해요. 그렇게 알겠죠? 그렇게 세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알려줄 거니까 아이디어 잘 해내. 자, 이렇게 무조건 의자 문제가 나오면요. 첫 번째, 학생을 의자에 앉힙니다. 의자 앉혀놔요. 의자 째로 움직일 거야. 그냥 의자를 들고 올 거야. 거기 나열되어 있는 거 그냥 데리고 올 거야. 그 의자를 갖고 있을 거야. A, B, C, D가. 알겠어? 의자를 들고 있을 거야. 걔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의자를 그냥 들고 있는 거야. 걔네가. 그럼 얘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관없는 애들이 뭐야? 빈 의자? 4개인 거야. 그럼 빈 의자를 나열하는 거야. 두 번째, 빈 의자를 일단 배열을 해주는 거지. 그럼 빈 의자 4개 있잖아요. 그럼 4개 배열하는 건데 이 빈 의자는 전부 다 어떤 의자들이야? 다 똑같은 의자들이야. 쟤는 세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돼? 이 의자를 든 애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 빈 의자들 어디로? 사이로 기어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사이로 들어가 하면은 절대 안 겹치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꼭 명심하세요. 제발 의자를 고정시켜 놓고 애들을 자꾸 앉히지 말고 그냥 의자째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그냥 의자 들고 들어가라고 하라고. 이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문제도 순열로 간단하게 한 번에 뿅 얼마? 5P4에서 정답이 그냥 120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럼 저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걸 이해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120까지를 다 찾고 있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1557. 1557. 웃지 마. 자, 그림과 같이 의자 6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요번엔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이 모두 의자에 앉을 때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의자에 앉혀놓으세요. 여자 앉혀놓고 여자 앉혀놓고 남자 앉혀놓고 남자 앉혀놓고 남자 앉혀놔. 앉혀놓다기보단 그냥 의자 들고 있으라 그래. 비인자 한 개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자고요?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누구? 남자애들이랑 비인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써. 먼저 남자와 남셋과 비인자 하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택이 남자애들 다 다르고 비의자도 일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것도 그냥 서로 다른 거라고 취급하는 거죠. 남셋과 비의자 하나를 나열해. 그럼 이렇게 나열을 하면 사이 공간이 몇 개 생기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5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5개 공간에다가 여자들 뭐 하면 되는 거야?
여자 둘을 사이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OP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좀 깔끔하죠, 문제가? 하지만 처음 보거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못 풉니다, 이 문제. 경우의 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웃하지 않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이 문제만 풀려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됐네? 그 오른쪽에 유형 6번 7번까지만 하고 보셨다가 자 유형 6번 이웃하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순열인데 1, 5, 6이 한번 뭔가 또 의자 문제인데 조건이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의자 6개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면 이제 여자끼리 일단 묶어줘. 의자에 앉힌 상태로.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그냥 내비두고. 비의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하여 앉아야 된다니까 일단 처음에 묶어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문제가 이제 같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제일 나중에 해야 돼. 남자부터 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누구랑 여자 둘과 비의자 2개부터 나열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잘 보세요. 일단 나열할 때 아까처럼 그냥 4팩을 그냥 쓰면 안 돼. 이유가 뭐야? 여자끼리 이웃해 있어야 되고 비의자가 2개라고.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것들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개일까? 2 아니야.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비의자가 똑같이 생긴 비의자란 말이야. 그치? 똑같은 비의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3팩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 그냥 3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자 둘이 맨 앞에, 그 다음 비의자 사이에, 끝에 올 때 이렇게 3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뭘 곱하는 거야? 2팩을 따로 곱하는 거야. 지금 말한 곱하기 3팩은 결과적으로 똑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린 따로따로 해줘야 돼. 먼저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개? 3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데 A, A, B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네, 3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3팩을 쓰지 않아.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비닐이자 2개는 똑같다고 취급하는 거야. 그 3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뭐야? 2팩. 여기서 이유 써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위치를 선정해 주는 거고, 이거는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6. 자, 그럼 이제 배열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해? 남자 둘을 사이에 넣자.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자. 그럼 우리는 사이사이 공간에 애들을 넣어주면 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지. 정답은 72가 돼요. 자, 요번에 순열에서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인데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러니까 교대로란 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남자 셋, 여자 2명이 있다. 자, 천천히 볼까요? 양 끝에 남자가 오도록 방법은 A. 자, 이제 A 정도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남자 셋, 여자 둘입니다. 양 끝에 남자 오도록 앉는 방법. 일단 남자 3명 중에 양 끝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 3B. 그리고 남은 가운데 3자리는 지들끼리 알아서 3B. 자, 그리고 B는 아유 씨, 뭐 이렇게 많이 구하래.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일렬로 서는 거. 자, 방금 배웠잖아.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먼저
남자들 먼저 나열해. 그럼 3팩. 그리고 여자는 이 사이에 꽂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4P. 그러면은 6 곱하기 10이니까 72. 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이해해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나중에 이게 뭐였지? 라고 하면서 또 몰라요. 헷갈리면 지금 당장 써놔. 여기 3P는 남자 3명 중에 2명 뽑아서 맨 앞이랑 맨 뒤 나열하는 방법. 가운데 3명 자리 바꾸는 방법. 남자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 사이에 여자를 넣는 방법. 자, 그 다음에 C. 남녀가 교대로 서는 거. 남녀 여러분 교대로 서려면은 남자가 한 명 더 많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럼 남자끼리 자리 바꾸는 3팩과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2팩만 곱하시면 돼요. 12가지밖에 없습니다. 됐네. 하나 더 할까요? 답은 120. 좀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자.